안녕하세요.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의 컨텐츠는요. 첫째는 영어에 관한 지름길 아이디어예요. 영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어휘. 그걸 우리끼리 편하게 나누는 대화로 그것도 즐겁게 폭발적으로 늘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석삼조로 영어 어휘와 엮여 있는 아주 실질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도 함께 낚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영원한 인류의 정신유산이죠. 현대인이 갖춰야 할 지식이죠. 많은 과학 용어에서부터 심리학 용어에 이르기까지 좋은 많은 영어 단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어에 약해. 이런 고급 지식에 약해. 그러면 국제시대에 자기만 쑥 뒤로 쳐지는 거죠. 그리스 신화 하면 모두들 무슨 올림푸스 12신이네 하는 신들의 족보 타령이 나는데 그거 사실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저는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파워가 되는 것만 골라서 영어와 섞어 즐겁게 이야기 나누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촬영하고 직접 자료 수집하고 직접 그린 그래픽스와 함께 영어 어휘를 건지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그래픽스 제작에 엄청 시간을 쏟습니다. 길어야 몇 초 정도 지나가는 이 그래픽 한 장 제작하는데 때로는 몇 시간도 걸려요. 그러나 우리 감각기관 중 시각은 우리 정보 흡수의 99.9%를 차지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영어엔 seeing is believing, 즉 보는 것이 믿는 거다란 말도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스로 영어와 신화를 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네, 21세기 국제어 영어. 그거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짐이죠. 그것도 참 보통 무거운 짐이에요. 버든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탈리아 베니스 도제 궁안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 보듯이 거인 아틀라스 어깨를 지지 누르는 우주, 엄청난 무게, 남에게 맡길 수도 누구 보고 좀 도와달랄 수도 없는 무거운 짐, 이런 영어. 어학에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요. 결국 어학은 얼마만큼 풍부한 어휘를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죠. 이걸 한번 현대 식생활에서 밀가루와 비유해 볼게요. 밀가루. 참, 밀가루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플라워예요. 잠깐, 이럴 때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갑시다. 꽃이라는 말 플라워하고 밀가루란 말 플라워하고는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같다는 거. 자, 우선 집에 밀가루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술만 가지고 빵을 만들며 스파게티라도 만들어서 먹고 힘을 낼 수가 있나요? 그러나 기술은 좀 없어도 우선 집에 밀가루라도 만원만 봐요. 급한 대로 최소한 막말로 수제비라도 끓여서 먹고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슬슬 기술까지 갖추게 되면 빵은 물론이고 고급 케이크까지 만들어 나중에는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대박까지 나는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어의 경우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어 어휘만 풍부해 보세요. 설령 문법 실력이 조금 안 돼도 단어를 거의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좀 틀려도 단어를 나열하여 작문도 할 수 있죠. 엉성해도 회화도 되고요. 이건 바로 제가 살아온 제 경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도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잠깐 할게요. 참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저술가예요. 학창 시절 영어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 갔을까 말까 했죠. 저는 미술반 활동한답시고 학교 공부는 조금 등한히 하고 일요일이면 서울 덕수궁이며 어디며 그림 그리러 다니고 온갖 호기심 천국으로 바빴어요. 그러고도 용케 홍익대학 미술대학에 갔죠. 그러다가 말이죠. 제가 교직에 있던 좀 늦은 나이 35, 때는 1980년 우리 한국이 국제화 시대로 팍팍 나아가던 때, 그 꿈꾸던 해외여행 문이 아주 조금 열리려고 하던 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영어 이걸 해야겠어. 자,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죠. 그래. 그래서 서울 종로에 있는 영어 학원을 등록해 봤죠. 그랬더니 역시 안 돼. 못 따라가겠는 겁니다. 난 도저히 교실 영어 체질이 못 돼. 그래, 가까스로 한들 다니고 관뒀죠. 딴 방법을 찾아야지. 고심 끝에 에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참으로 언감생심. 무조건 깡으로 영자 신문을 구독한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서 무조건 읽은 거예요. 영자 신문? 그거 원래 영어 도사들이나 보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다른 승객들은 야, 저 친구 영어 도사인가 보다. 되게 부럽다 했겠죠. 근데 영자 신문이 뭐예요? 아침 TV 뉴스에 나온 이야기가 영어로 실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미 다 알고 보는 거니까 모르는 단어도 눈치로 때려가며 읽는 거죠. 하여간 이리저리 영어 단어들을 대충대충 넘겨짚어 읽고 넘어갔죠. 게다가 큰 뉴스는 며칠은 속보로 계속 나니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모르는 단어의 뜻도 알아지는 겁니다. 신문은 책하고 달라서 뭐 그냥 읽고 나서 잃어버려도 그만이고요. 버려도 그만이고 내일 또 오니까 네, 그렇게 1년, 2년, 그러다가 3년, 그동안에 참 많은 오해를 갖게 됐어요. 읽다 보니 문장 스타일, 문법도 좀 알게 되고요. 야, 정말 내가 내 스스로가 봐도 괄목할 만큼 발전했더라고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그 효과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1984년 10월 일본 도쿄 유네스코에서요. 아시아 태평양 16개 나라 디자이너 회의가 20일간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 돌팔이 영어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니까요. 게다가 거기서 멤버들 인기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40이 넘어 이번에는 영어의 나라 캐나다로 와서 살게 됐네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건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호기심 덩어리들, 한 예로 횡단보도 사인에는 페다스트리안이란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패드. 저건 뭐 발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는 알게 됐거든요. 맞아. 그래서 자전거에는 발로 밟는 페달이라는 게 달려있지. 즉 페다스트리안은 발로 걸어 다닌다는 뜻이니까 보행자. 한국에선 미처 몰랐던 단어였어요. 이거 재밌잖아. 그렇게 캐나다에 살며 미국이며 어디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한국과 달리 영어권 나라에 펄펄 살아있는 영어 단어들이 꼬리를 물고 보이는 겁니다. 보여도 와글와글 보이는 거 있죠. 저런 꼬리들을 몽땅 확 잡아 풀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어 꼬리를 매일 잡았죠. 그것들을 모아 취미 삼아 현장 사진과 내가 그린 일러스트를 합쳐서 넣었죠. 로마 시대 정치가요 철학자인 세네카 영감이라고 있어요. 그 영감이 뭐라고 했냐면은 준비하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다 보면 행운도 따른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대로 된 겁니다. 제가 디자이너 아니에요. 즉 낮에는 슬슬 단어 채집하고 밤에는 편집 디자인을 했더니 세네카 영감 말 맞다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서울의 출판사 디자인하우스로부터 출판 제의가 왔고 4년 반 뒤인 1993년 1월 드디어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됐어요. 당시는 정말 종이책 최고의 전성시대였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훨씬 더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게 이르렀어요. 이 컨텐츠의 핵심은요. 영어 어휘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했죠. 네, 영어 어휘의 절반은 라틴어에서 왔고요. 그 나머지의 절반은 그리스어에서 왔거든요. 이제부터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그러네 하시게 돼요. 그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어휘에다 인류의 정신문화인 그리스 신화까지 알게 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사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살게 된 이후 정말 영어권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7,000km가 넘는 전 캐나다 대륙,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를 포함한 전 미국 50개 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호기심 눈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내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직접 내 카메라로 촬영하고 직접 편집까지 하여 출간한 저희 첫 번째 책이 조금 전에 말한 책 꼬리에 꼬리 무는 영어예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 책은 참 언감생심, 감히 꿈도 못 꾸어봤던 일인데요. 1993년 1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참 황성이죠. 이후 계속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오마이 굿네스, 교보문고 90년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전당에까지 올라 세상에 밀리언셀러까지 됐네요. 그러니 이 책이 저절로 해외로도 알려져서 이렇게 일본어판으로도 계약이 되어 중국어판으로도 그리고 중국과 적대관계인 타이완판으로도 출간이 됐죠. 타이완은 작은 섬나라지만 우리와 같은 한자 번체를 쓰는 나라죠. 따라서 동남아 여러 화교권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명실공히 아시아를 석권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제가 해봤고 또 100만 독자들로 해서 증명된 이 방법 플러스로 여러분과 영어 어휘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것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요, 엉뚱하게도 3년째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팬데믹, 그 단어 평생 잊을 수 없겠죠. 바로 그 팬데믹이란 단어에서도 또 얼마나 많은 영어 어휘를 건질 수 있나를 보기로 하죠. 그러면 여러분 또 봐요. 감사합니다.